음. 네, 오늘은 1월 23일이고요. 오늘 극한 비교, 극한 비교 판정법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번에는 비교 판정법까지 했습니다. 네, 한 것 같고, 네, 계속 이제 급수에 대해서 배워 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부분합 공식, 그러니까 SN에 대한 공식을 못 찾을 경우에 어떻게 이제 급수가 뭐 발생하는지 수렴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극한 비교 판정법인데요. 지금까지는 뭐 직접 비교 판정법, 비교 판정법, 그러니까 뭐 AN과 BN이 급수가 각각 따로 있는데 모든 AN의 모든 항보다 BN의 모든 항이 작은데 BN이란 급수가 수렴하게 되면 당연히 반대죠. 그러니까 AN의 모든 항보다 이제 BN의 모든 항이 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Bn의 급수가 수렴을 하게 되면 그보다 작은 뭐 AN 급수는 수렴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게 비교 판정법이었어요. 그것도 이제 어쨌든 저희가 SN이라는 그 공식을 구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겠죠. SN을 구할 수가 있으면 뭐 극한값을 보내서 이 값이 수렴을 하는지 발산하는지 체크를 하면 될 거니까. 그리고 이 극한 비교 판정법은 뭐 어쨌든 그 뭐 이것도 저기 뭐 SN도 못 구하고 그리고 뭐 비교 판정법도 사용하기가 조금 뭐 애매하다 뭐 사용을 못하는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일단은 비교 판정법이라는 것은 그런 제약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냥 비교하려고 하는 급수의 이제 각항이 원래 급수 항보다 모든 항이 커야 된다던가 아니면 모든 항이 작아야 된다던가 그런 제한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급수의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급수의 경우 인 거죠.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제 얘는 2분의 1 n제곱이기 때문에 이제 얘는 그 기하급수죠. 그러니까 그 등비급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면은 수렴을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얘는 수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급수의 대상이 얘보다는 뭐 얘가 수렴을 하니까 얘보다는 작은 놈이면 좋겠는데 얘보다는 큰 놈이에요. 어쨌든 분모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놈들이니까. 그러면 얘는 비교 판정법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얘가 수렴한다고 하더라도 얘가 수렴한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모양을 보면은 사실 이거 수렴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얘가 수렴을 하는데 각항에서 뭐 분모에서 마이너스 1을 계속 뺀다고 해서 급수가 발생을 할까? 그냥 뭐 어림잡아? 뭐 그런 정도로는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떤 방법을 또 쓸 수 있냐면 어, 네. 이렇게 뭐 두 개의 급수를 각각 분자 분모로 두고 얘를 그냥 극한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구했을 때 뭔가 C라는 양수, 0 이상의 양수가 나오면 이 두 급수는 동시에 수렴하거나 동시에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극한 비교 판정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우는 비교 판정법을 사용을 할 수 없으니까 얘를 뭐 분모로 놓고 뭐 얘를 분자로 놔서 얘를 이제 극한으로 보내서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뭐 이 꼴만 보면 다 조금 극한 값은 구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게 극한 비교 판정법인데, 그러니까 이게 왜, 어, 그러니까 증명을 해봐야겠죠. 이게 왜 성립을 하는지. 그래서 증명을 하는 거는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어쨌든 AN과 BN이라는 거는 AN과 BN이라는 급수는 양항급수라는 걸 전제를 해요. 그리고 C는 양수로 얘가 이제 양수인 거예요. 0 이상의. 뭐 양항급수니까 당연히 뭐 양수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증명을 해보면 음,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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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 극한 그러니까 뭔가 제가 뭐 이 지금 미적분화 교재에서 모든 이제 뭐 정리나 프로포지션 같은 거를 증명을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미적분화 과목이기 때문에 극한에 대한 것을 다룰 때 증명을 하는 방식이 많은 경우에는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극한이 이렇게 들어갔으면 증명을 하는 방식이 이 논리는 좀 많은 경우에는 이래요. 그래서 어쨌든 극한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없애고 얘만 딱 이 관계식만 가지고 뭔가 증명을 써먹고 싶은데 어, 네. 어쨌든 그러고 싶은데 뭔가 리미트가 있으니까 뭐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사실 뭐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뭐 특정 라지 n이라는 수가 있어서 이 수보다 큰 n에 대해서는 음, 음, n에 대해서는 이제 음, 아니요. 이- 음, 음, 음. 큰 n에 대해서는 어쨌든 얘가 이제 C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는 맞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n이 그러니까 얘가 극한이 이제 C라고 했으니까 C로 다가간다고 했으니까 얘가 그럼 저희가 n을 높이면 높일수록 얘 값은 이제 C로 다가가는 거는 맞을 거잖아요. 그게 어쨌든 극한의 개념이니까.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극한의 개념을 놓고 봤을 때는 얘가 어쨌든 이 n이 크면 커질수록 C로 다가가는 놈이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C는 어쨌든 0보다 큰 양수라고 생각을 해요. 양수라고 하니까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뭐 스몰 m하고 라지 m이 있는데 얘는 C보다는 그러니까 스몰 m은 C보다는 작고 라지 m은 C보다는 큰 수예요. 그렇게 잡을 수 있겠죠. 이 C는 뭐 특정 이제 0보다 큰 양수니까 이렇게 잡아놓고 그러면 이렇게 잡아놨을 때 이 특정 m 그러니까 m 이상의 n에 대해서는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할 거라는 거예요. 얘가 이제 근사값이 되겠죠.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할 거라. 그러니까 뭐 뭐 C가 예를 들어서 뭐 3이라고 했을 때 어, 그리고 M이 이제 3보다 작고 라지 M이 이런 큰 수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2, 4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N을 뭐 100으로 잡았을 때는 요 이 AN 분의 BN이 어, 이 범위에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너무 작아서. 그러면 더 높이면 되는 거예요. 1000으로 높여서 요 사이에 들어오게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조건을 걸어놓고 라지 n이라는 조건을 걸어놓고 뭐 어쨌든 특정 라지 n이라는 수가 있어서 그 n보다 큰 n에 한해서는 이 관계가 성립할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증명을 할 때
이런 극한의 개념이 붙는데 증명을 할 때 이런 관계식만 딱 떼어놔서 뭔가 이렇게 쓰고 싶은데 리미트가 붙어 있으니까 그런 걸 쓰기가 좀 뭐 맞바로 바로 그냥 이렇게 관계식을 설정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보통 이런 뭔가 스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사용을 하기로 해요. 네, 하고는 해요. 뭐 어쨌든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n이라는 특정 n이라는 낮은 n이라는 수를 잡아놓고 이 이상의 n에 대해서는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할 거 아니냐.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이 m하고 라지 m을 잡아줄 수 있을 거 아니겠냐. 이런 논리예요. 여기까지는 네, 이해가 되시죠? 뭐, 네. 그래서 그냥 리미트를 떼어놓고 이런 관계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리미트를 떼어놓고 이렇게 그냥 관계식을 딱 쓸 수 있다는 말이죠. 어쨌든. 그러면 증명하기는 여기서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이렇게만 되면. 네. 이제 요걸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이제 bn 이 m하고 m은 이제 이런 관계가 정확하게 쓰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양수예요. C는 이제 어쨌든 양수라고 했으니까 네 이런 관계일 때 그러면 어쨌든 스몰 m하고 라지 m은 이제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줘도 부등호는 안 바뀌고 이렇게 되면 이런 관계가 이제 설정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음, 이게 여기서 이제 극한 비교 판정법이라는 게 이, 동시에 이 급수들은 동시에 수렴을 하거나 동시에 발산을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N이란 급수가 수렴을 하면 AN이란 급수도 수렴을 하는 거고 BN이란 급수가 발산을 하면 AN이란 급수도 발산을 하는 거야. 그 역도 마찬가지예요. AN이 수렴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요걸 봤을 때 이제 BN을 만약에 이제 BN이 수렴한다고 해볼게요. 얘가 이제 수렴을 해요. 얘가 수렴을 하면 당연히 그 앞에 그 급수 성질에 의해서 특정 수를 곱한 특정 수를 곱한 뭐올 앱이 될 수도 있겠죠. 얘도 이제 수렴을 한단 말이죠. 얘는 이제 급수의 성질이니까. 네. 그러면 BN이 수렴을 하면은 어쨌든 얘도 수렴을 하고 이 급수도 수렴을 하고 이 급수도 수렴을 해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둘 중에 아무거나 갖다 쓸 수 있으니까 얘가 얘가 수렴을 하는 거잖아요. 일단 얘보다 큰 그러니까 얘보다 큰 놈도 수렴을 하니까 AN도 당연히 수렴을 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BN을 해보니까 얘가 발산을 해. 그러면 얘를 갖다 쓰는 거예요. 음, 어, 얘가 발산을 하니까 그러니까 얘보다 더 적은 적 네, 얘보다 더 적은 놈도 이제 발산을 하니까 얘도 당연히 발산하는 비교 판정법인 거죠. 발산을 하는 거 아니겠냐. 그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BN이 수렴을 하면 AN은 수렴을 하게 돼 있고 BN이 발산을 하면 AN도 발산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이거는 n이 1부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하는 걸 만약에 if 정확하게 쓰면 워딩을 음, n이 아까 저 라지 n 잡았잖아요. 라지 n보다 클 때니까 뭐 n 플러스 1부터 이런 급수겠죠. bn. bn 이런 급수에서 수렴을 하면 여기까지만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이런 관계식이 나오기 위한 조건은 n이 라지 n보다 클 때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유도가 가능한 거예요. 증명이 된 거죠.
그럼 사실 그냥 계속 저기 저번 주에도 얘기했다시피 꼭 n이 1일 때부터만 뭐 n이 1일 때부터 무한대까지 모두 성립을 해야지 비교 판정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특정 n 이상부터 특정 n부터 무한대까지만 뭔가 비교 판정법이나 이런 게 성립을 하면 가져다 쓸 수 있었죠. 그 이하에 대해서는 사실 유한계의 항이니까 그걸 일일이 다 더해버리면 걔는 어쨌든 실수 중에 하나로 상수로 떨어지는 거니까 뭐 얘가 발산한다, 수렴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항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식만 떨어져도 어, 네, 이 극한 비교 판정법을 증명하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다라는 논리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네, 이게 이제 증명이고요. 그래서 네, 결국 극한 비교 판정법은 이 식이다. 두 개의 급수를 이제 네, 나눠서 극한을 취해보면 된다. 이 양항급수인 경우에 둘 다. 그리고 C가 이제 양수가 나올 경우에. 그래서 요 예제를 한번 할까요?
네, 네. 일단은 극한 비교 판정법을 쓰려고 할 때, 어, 주어진 급수가 n이라 그러면 bn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음, 딱 보면은 어쨌든 위에서 예시에 나오긴 했지만, 딱 보면 수렴을 할 것 같고, 거기에 bn으로 딱 잡기 좋은 수렴하는 급수가 2n분의 1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뭐 분자로 넣든 분모로 넣든 해가지고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1이 오게 되고, 얘는 이제 r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 이제 기하급수니까 기하급수, 등비급수, 등비급수랑 기하급수랑 같은 기하급수 어째 뭐 등비급수가 등비수열 등비급수랑 기하급수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공비가 있는 그런 급수. 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수렴을 하니까 얘도 이제 AN도 따라서 수렴을 한다라는 거였어요. 네, 그리고 네, 이제 교대 급수하고 절대 수렴이라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제 어쨌든 양한 급수에 대한 것만 다뤘잖아요. 어쨌든 그게 조금 뭔가 다루기 쉬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만 다뤘는데, 어, 이번에는 이제 교대로 항의 부호가 이제 교대로 바뀌는 이제 교대 급수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네, n분의 1인데, 마이너스 부호가 이제 없었다가 붙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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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급수를 이제 교대 급수라고 해요. 그런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근데 이런 급수들을 이렇게 이 부호에 해당하는 부분이랑 딱 띄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부호를 이렇게 관계 그 식으로 표현을 해놓고 그 뒤에 이제 bn이라는 걸 두면 bn은 어쨌든 이제 부호를 떼어버렸기 때문에 다 양수거든요. 그래서 bn은 양수예요. 그래서 an을 이런 식으로 좀 나눌 수 있어요. 부호인 부분하고 양한 급수에 해당하는 그 양수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급수에 대해서 어떻게 판정을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음, 교대급수 판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모든 n에 대하여 bn 플러스 1이 bn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교대급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 있었잖아요. bn은 양항인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급수가 이제 이렇게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어쨌든 더 작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n이 커지면 커질수록 bn이라는 애가 더 작아져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bn은 이제 극한값이 0이어야 된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은 교대 급수가 수렴을 한다라는 게 교대 급수 판정법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직관적으로 조금 이해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어쨌든 이제 B1 요게 다 양수인데 이게 처음에는 플러스이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뭐 세 번째, 그러니까 홀수항은 플러스이고 짝수항은 마이너스인 경우, 뭐 그런 걸 교대급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첫 번째 조건이 가면 갈수록 요게 이제 요 길이가 이제 bn의 그 크기라고 했을 때 얘가 이제 가면 갈수록 줄어들잖아요.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죠. 이런 조건을 일단은 만족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bn에 대한 크기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얘는 이제 어쨌든 이 길이가 점점 작아져서 무한대로 가면 0으로 수렴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대급수는 수렴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첫 번째 항을 이렇게 더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의 부분합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니까 B1보다 작은 값을 빼야 되잖아요. 그럼 요 범위 안에서 요만큼 뺐다고 가정을 하면, 요게 이제 요게 이제 두 번째 항까지의 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 번째를 더했어요. 비슷하면 더하면. 그럼 여기가 이제 세 번째 항까지의 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까지 더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엔 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엔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점점 이제 요 특정 수에 가까워진다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이제 짝수항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S2, S4, 뭐 이 짝수항에 대한 이제 부분합인 거죠. 그러면 짝수항이니까 한번 갔다가 이렇게 와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S2는 여기, 그럼 S4는 여기서 더했다가 여기를 빼야 되니 결국 여기를 더한 거죠. 그러니까 S4는 여기, 네, S6는 여기. 그러면 결국은 어쨌든 이 그림을 보더라도 짝수의 부분합은 계속 커져요. 늘어나요. 어쨌든 더했다가 빼기는 하지만 처음에 더한 값보다 더 작은 수를 빼기 때문에 어쨌든 S4는 S2보다는 클 거고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일단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음, 네네. 일단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음, 홀수를 생각을 해보면 얘가 S1일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보면 뺐다가 이렇게 더하는데 그러면 S3는 여기거든요. 근데 S5는 여기예요. 그럼 S7은 여기겠죠.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어요. 얘는 값이. 왜냐면 S1을 그러니까 그냥 딱 박아놓고 빼고 더해야 되는데 빼는 값이 더 커요. 먼저 이제 큰 값을 빼놓고 더하는 값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얘는 점점 이제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절대값이 작아야 되니까 빼는 빼는 값이 더 크고 더하는 값이 작기 때문에 어쨌든 얘는 가면 갈수록 더 작아요. 다 작아져요. 이, 이런 네. 이거 해줘야 되겠지만 어쨌든 가면 갈수록 이제 작아지는 게 홀수의 합이에요. 그럼 짝수의 합이 이제 점점 이제 커지고 그 홀수의 합은 이제 점점 여기서부터 점점 이제 여기가 이제 S1이고 여기가 이제 S3고 그다음 여기가 S5고 점점 작아진단 말이죠. 그러면 어쨌든 얘가 이제 여기서 S라는 곳에서 만날 거라는 게 뭔가 그림을 그려보면 그럴 것 같은데 라는 조금의 이제 직관이 들기는 하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진행할수록 뭔가 이렇게 갔다 더 작은 수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 어쨌든 여기로 이제 수렴을 하겠네. 라는 건 그림으로 뭐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기는 하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얘가 점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폭이 작아져요. 그럼 얘로 수렴을 하는 거잖아요. 그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면은 어쨌든 수렴을 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증명을 해야 되니까 이걸 증명을 해보면 짝수 부분합을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 음,
어쨌든 이 교대급수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B1이 있고 거기에 B2를 뺐다가 B3를 더하고 네, B3를 더하고 뭐 B4 빼고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제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렇게 돼요. 얘를 마이너스로 묶게 되면 이 마이너스 묶이고 B2 마이너스 B3가 되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B4 플러스 B5 돼 있던 애를 마이너스로 묶으면 마이너스 B4 마이너스 B5 되고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네, 이렇게 쭉쭉쭉 되는데 그러면 SEN이라는 부분함을 보면은 이렇게 쭉 묶이고 그럼 요 안에 있는 애들은 양수일 거란 말이죠, 다. 요 뒤에 있는 애가 더 작으니까 얘보다. 그럼 여기는 다 양수일 거고. 그리고 B2N도 양수이죠. BN 자체가 양수였으니까. 그러면 이 짝수 부분함이란 애는 B1에서 양수인 애를 다 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SEN이라는 애는 B1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묶으면 그게 어, 네. 음? 다시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 급수를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네네. 그죠? 근데 거기서 이제 짝수의 부분합 S2, 뭐 S4 그거를 이제 SEN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걸 표현을 네. 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묶은 거예요. 이렇게 돼 있던 애를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원래 요런 애였는데 요거를 이제 B1부터 이 두 개씩 짝씌워서 마이너스로 묶을 수 있잖아요. 네네. 묶게 되면 이렇게 되고 4번, 5번이랑 묶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SEN은 이렇게 묶어서 여기까지가 SEN일 거잖아요. B2N까지 더해야 되니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네, 이게 짝수의 합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B의 짝수의 합이 아니라 네. S의 EN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S의 E는 그러니까 A1 플러스 A2 얘는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아, 플러스 A 이 부분합 S4 아, 아, 얘를 네네. 이렇게 처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뭔가 위에서 네네 네, 제가 혼동이 있었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SEN이라는 애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SEN이라는 애는 무조건 여기 있는 애도 양수일 거고 양수 얘도 양수일 거고 B1에다가 다 양수를 뺀 값이니까 B1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예요. SEN은 네네. 그쵸? 네. 근데 SEN은 이제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S2보다는 S4가 크고 이런 관계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쨌든 증가하는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B1보단 작지만 증가하는 수열, 그러니까 위로 6개인 증가 수열이. 그러면 위로 6개인 증가 수열은 증가 수열에 대한 급수는 수렴을 한다고 했잖아요. 증가 수열은 수렴을 한다고 했잖아요. 위로 6개인 증가하는 수열은 이제 수렴을 하잖아요. 위로 6의 네, 위로 리미트가 걸려 있는 이제 수열, 증가하는 수열. 2. 네. 네, 위로 증가하는 흥미가 있고 위로 증가하는 수렴한다. 네네네. 네. 여기서 저희가 뭐 단조 수열하고 유계 수열하고 배웠는데 이제 어쨌든 수열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수열이랑 이제 fx라는 그 수열에 해당하는 함수를 이렇게 그려놓고 비교를 해보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이제 함수가 있을 거고 뭐 로그 함수 같은 로그 함수는 무한대 뭐가 있을까? 뭐 탄젠트 아크탄젠트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이제 어쨌든 위에 이제 한계가 정해 있는 증가 수열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뭐 아는 네. 함수로 해보죠. 아크탄젠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만 0 이상부터 해보면 얘는 이제 위에 이제 리미트가 걸려 있는 증가 함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수열이 A1, A2, A3 뭐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네네. 증가하면서 위로 리미트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떤 요 값으로 이제 수렴하는 수열일 거라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는 요 값으로 수렴을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짝수 부분합 얘는 어쨌든 증가하면서 B1보다 작으니까 리미트가 정해 있으면서 증가하는 수열이에요. 그러면은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S2n이라는 거는 수렴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얘는 뭐 S라는 어떤 수로 수렴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 증가를 한 이게 짝수 부분합이 실제로 증가를 하느냐라는 거를 그림으로만 봤었는데 그 식으로 적어봐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요 식을 좀 다르게 적어보자는 거죠. 그냥 B1 SEN을 B1-B2 죠. 그 다음에 플러스 B3 마이너스 B4 뭐 이렇게 갈 거잖아요. 네. 그럼 그래서 뭐 B2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2N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이렇게 묶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묶고 이렇게까지 묶일 텐데 이 묶인 애는 다 양수예요. 네. 양수. 그러니까 여기가 S2고 여기까지 더한 게 여기까지 더한 게 S고 그러면 어쨌든 얘는 증가하는 수열인 거는 요 식에서도 나타나잖아요. 네. S2보다 S4가 크고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짝수 부분합에 대한 수열은 증가하면서 이제 유의 수열 위로 유의인 증가 수열이다. 그래서 얘는 특정 수로 이제 수렴을 한다. 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곧 음, A2N이라고 써도 되나? 이거죠. 어쨌든 부분합 S2N이 수렴을 하니까 이 급수는 이제 수렴을 하는 거죠. 저희가 급수의 수렴을 얘기를 할 때는 먼저 제일 쉬운 방법이 SN이라는 이제 부분합에 대한 공식이 있으면 그런 공식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해 놓고 그거를 이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는 리미트를 걸면 그 값이 곧 이 an에 대한 급수의 합이었잖아요.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인데 그거를 이제 짝수항에 대해서만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요거를 요거로 바꿔 쓸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얘는 이제 어떤 하나의 수로 수렴하는 애예요. 근데 그러면 홀수 부분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짝수 부분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니까 홀수 부분합은 뭐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거라는 것은 곧
S2n에다가 플러스 bn 플러스 1을 더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어, 음,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잡았으니까 이 n 플러스 1이 n-1이니까 이 n이 되고 얘는 이제 플러스로 되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n 플러스 1은 플러스니까 그래서 S2n 플러스 B2n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홀수 부분 합이.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그러면 사실 이거는 나눌 수 있거든요. 왜냐면 얘는 이제 수렴한다고 위해서 했으니까 얘는 수렴을 하는 거고 극한값이 그 B2n 플러스 1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얘는 수렴을 하냐? 얘가 수렴을 해야 이렇게 분배를 할 수가 있는데 리미트를 여기서 이미 요거 2번 조건에 의해서 요거는 다 가정을 전제가 돼 있다는 상태로 우리가 축사를 하는 거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0으로 수렴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bn 플러스 1도 n이 무한대로 가면 bn이 무한대로 가는 거하고 ben 플러스 1이 무한대로 가는 거하고 똑같은 수를 수렴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n이 무한대로 어, 갈 때는 뭐 b의 en 플러스 1이나 뭐 b의 n이나 뭐 b의 n 마이너스 뭐 100이나 다 동일하게 취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얘도 이제 수렴을 하는 극한이니까 이렇게 극한을 분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극한을 분배를 해보면 얘는 이제 s라고 위해서 제가 잡았고 그러니까 얘는 0이니까 요 조건에 의해서 그럼 결국 홀수 부분도 결국 s로 수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홀수 부분합이나 짝수 부분합 둘 다 이제 S로 수렴을 하게 되니까 이 교대 급수는 결과적으로 수렴을 한다. S로. 그 논리거든. 그게 증명이거든요. 네. 여기까지는 혹시 되셨을까요? 음, 막 시원하게 이해가 되진 않은 것 같아요. 음, 네. 마지막 부분이 조금 더, 네, 홀수 부분 합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어쨌든 이를 하나하나씩 그냥 뜯어서 뜯어서 좀 논리를 따져보면 홀수 부분 합은 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건. 네네. 그리고 근데 뭐 SEN 얘는 이제 여기서 수렴을 하니까 어, 상관없고 BEN 플러스 1이 0으로 수렴을 한다. 이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이 리미트를 분배를 할 수 있다. 라는 거는 괜찮나요? 그 부분이 조금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 방금 위에서처럼 교대급수 판정법을 쓰려면 위에 두 개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네, 위에 조건이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는 1, 2번을 만족하는 급수가 이미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1, 2번이 전제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1, 2번을 만족하는 이 급수가 있는데 걔가 수렴을 한다라는 게 이 교대급수 판정법이라는 어떤 정리잖아요. 네네. 네네. 그러면 요 1, 2번이 전제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수렴을 진짜로 하냐라는 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가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맞아. 1, 2번이 그러니까 1, 2번만 충족을 한다고 하면 수렴을 한다라고 진짜 말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제가 증명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1, 2번이 1, 2번에 대한 거는 전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 1, 2번을 사용을 해서 수렴한다라는 거를 논리적으로 보이면 그게 음. 증명이거든요. 네네네. 아, 네. 그래서 네, 1, 2번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증명을 하기 위한 어떤 도구, 뭐 무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1, 2번을 이번 주 사용을 중계를 해서 네, 수렴을
하는 거를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1, 2번을 이제 사용을 하고 극한 뭐 음, 안에 이런 뭐 정리 뭐 개념도 사용을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짝수 부분합도 S로 수렴을 하고 홀수 부분합도 S로 수렴을 한다. 그거를 1, 2번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이끌어낸 결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수렴을 한다. 이 1, 2번만 이제 전제가 되면 네. 네. 여기까지가 여기 이게 이제 증명되었어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네네. 리미트 bn이 0이다 라고 한 거랑, 네. 리미트 b의 2n 플러스 1도 0으로 간다라고 한 거는, 네. 어쨌든 얘가 요거보다는 부분합일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뭔가 이렇게 수열이 쭉 있을 때 그거의 일부분이지만 어쨌든 무한으로 보내면은 요 일부분이나 요거 전체나 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 요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음, 부분합은 아니죠. BN이. 비, 부분은 음, 그러니까, 아, 수랑 그러니까 따로. 네네. 네, 요 bn이 무한으로 갔을 때 결국 0으로 수렴을 하는 건데, 0으로 수렴한다면은 요 bn이 아니라 b의 2n 플러스 1. 그러니까 요 수열보다 요 부분 수열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네네. 그 얘네도 결국은 그냥 0으로 간다. 무한으로 갔을 때는. 근데 지금 그림이 음, 이, 네. 좀 이해가 안 되게 그리신 것 같은데 그림을 왜 네. 그렇게 그리신지. 수열이잖아요. 네네. bn 수열이니까 그 네. 값이, 아, 이렇게, 어, 이렇게 있으면은, 네. 수열이니까 점점 작아지는 요 수열인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네. 네. 0으로 수렴을 하니까 점점 작아지는 수열이겠죠? 네네. 네네. 그 수열이라고 이게 이제 BN 모드를 찍은 거라고 이제 가정을 했다면은, 네네네. B에 EN 플러스 1이면은, 뭐, 얘랑, 네, 얘랑,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홀수법만 찍은 거죠. 네네. 그렇게 됐으니까, 어쨌든, BN을 무한으로 보내나, EN 플러스 1을 무한으로 보내나, 결국 똑같이 0으로 수렴하는 건 동일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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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관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냥 극한의 그냥 직관적인 개념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n이 네. 무한대로 갈 때, 뭐 bn을 얘기를 하는 거나, 뭐 bn 플러스 2를 얘기를 하는 거나, 뭐 bn 뭐 마이너스 뭐 만을 얘기를 하는 거나, 어쨌든 그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되면 그 이하 뭐 음, n으로 표현되는 그 애들은 다 동일한 값으로 수렴을 한다. 그러니까 뭐 상수로 더해지는 뭐 마이너스 100이나 뭐 상수로 곱해지는 것들도 어쨌든 무한으로 가게 되면 동일한 이제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된다. 네. 라는 게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네, 그죠? 네, 가인의 개념.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네, 여기는 이제 결과인 거고. 그래서 뭐 예로 든 게 이제 교대 조합수 이런 거. 네. 그래서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얘도 이제 교대수인 거죠. 이거는 1번 조건 쓸 때 미분을 해가지고 써야 되나요? 네.
그냥 n 플러스 1 넣어가지고 두 개 비교하려다 보니까 안 돼가지고 보니까 미분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2번은 그 리미트가 0으로 가는 거는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얘는 이제 n 플러스 1이니까 뭐 n 플러스 1의 제곱 n 플러스 1의 이제 세제곱 플러스 뭐 1 이렇게 해서 얘랑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명확하게 이제 비교하기가 어려워서 보니까 하면은 기울기가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마이너스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n이 특정수 이상 네, n이 이제 특정수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 이제 분자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얘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된다.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네. 그래서 n이 1, n이 2부터겠네요. n이 2부터는 이제 마이너스니까 기울기가 그러면 계속 가면 갈수록 값이 작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n 플러스 1이 n보다 항의 크기가 계속 작아지겠죠. 그래서 1, 2번을 이제 만족을 한다. 그래서 얘는 이제 수렴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음, 네. 교대급수의 합 추정인데, 네. 이것도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위에서 살펴본 이제 교대급수의 합을 이제 추정을 하려면 어쨌든 저희가 뭔가 Sn까지는 이제 구해놓고 Sn 플러스 1부터 이제 뭐 무한대까지 더한 요거를 이제 Rn이라고 놓는 거죠. 그래서 이 Rn의 뭔가 범위를 측정을 해서 이 전체 급수의 합을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교대 급수의 경우에는 이제 Rn의 범위를 어떻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거냐 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추정을 하는 게 이제 교대 급수의 추정 정리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요게 교대 급수인 거죠. 이 교대 급수가 아까 말한 그 1, 2번 조건, 1, 2번 조건을 만족하는 교대 급수의 합이면 그러니까 수렴을 하는 거죠. 수렴 1, 2번을 만족하는 이제 수렴하는 급수의 합.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교대 급수 판정법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1, 2번 조건을 만족하면 수렴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 당연하듯이 역은 또 성립을 한다고 보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렴을 하면은 교대급수가 수렴을 하면은 1, 2번을 만족한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1, 2번을 만족을 하지 않더라도 수렴을 하는 급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뭐 없을 수도 있지만 그건 뭐 우리 모르겠고 우리가 이제 네 우리가 이제 뭐 알고 있는 뭐라 그러죠? 알고 있는 그 정리는 그냥 1, 2번을 만족을 하면 수렴한다가 끝이에요. 그에 대한 뭐 역이나 이런 거는 이제 어, 성립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냥 무조건 수렴을 한다고 해서는 이걸 쓰면은 안 되는 거예요. 교대 추정 정리라는 거는 1, 2번 조건을 만족을 할 때. 그러니까 무조건 수렴을 한다고 해서 1, 2번 조건을 만족을 하는 급수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여기 성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1, 2번을 수렴을 하는 교대급수에 한해서 이 정리를 쓸 수 있다. 그, 이 얘기는 무조건 수렴하는 교대급수라고 해서 이거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그 정리가 역은 성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교대급수의 합이면 Rn의 이제 절대값은 뭐 S-SN 이게 Rn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교대급수의 합에서
Sn까지의 부분합을 뺀 거, 그거에 대한 절대값, 이 Rn의 절대값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Rn의 이제 절대값은 Bn 플러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Rn의 뭔가 범위를 추정을 하는데, 범위를 그냥 Bn 플러스 1보다 작은 걸로. 그러니까 Rn을 이렇게 그냥 추정을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Bn 플러스, 이거죠. 이거. 이렇게 추정이 하다는 거예요. Rn의 범위를. 네. 그래서 그거를 증명을 하면, 그냥 저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일단은 뭔가 이해를 하려고 애써 보면은, 어쨌든 Rn이라는 게 있을 텐데, Rn은, 그러니까 S가 여기에 딱 여기에 정해져 있잖아요. 요 값이. 요게 이제 S인데, 무조건 N을 어떤 수로 잡더라도, 그러니까 요 절대값, 이 Rn의 절대값이 B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n을 만약에 1로 잡게 되면 n을 1로 잡게 되면 Rn은 S-S-S1이니까 여기에서 0인가? 요에서 요거를 이제 뺀 거예요. 아, 그러면 S. 그러면 아, 네. 이제 요 크기가 되겠죠? R1이 S는, 잠시만요. S, R, R1이라는 것은 B, 1이라는 것은 S에서 S1을 뺀 마이너스 거니까. S1을 뺀 거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 값을 서 그러면 얘를, S가 여기에서 여기에 0이니까 요거고 S1은 그냥 요거니까 네.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요건 그러니까 네. 요건데 절대값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절대 크기가 되겠죠. 네. R1은 그러니까 요게 요거보다 작다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만약에 N이 R2를 보면은 R2는 S가 여기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S가 여기 있고 S2까지 더한 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요 차이가 돼. 네. 네. 그러면 S3, R3라고 했을 때는 요 차이가 되고, 요거를 S를 딱 그려놓고. 네. 그래서, 그래서 뭐 그냥, 그냥 짝수만 합하면 S가 뭐 0이 여기였다가, S2는 여기였다가, S4는 여기였다가, S6는 여기였다가, 그러면 각각 짝수만 보면은 둘의 차이가 뭐 요렇게 됐다가 요러고 거거든요. 근데 네. 홀수도 여기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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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요. 네. R 여기 R1인 거고 R3, R3, R5인 거고 요게 이제 R2가 되겠죠. 지금 말씀드리는 Rn은 다 절대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크기. 네. 요게 될 거고 R4는 요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다 이렇게 지금 Rn에 해당하는 거 다 그 다음 항의 이 크기보다 작다는 거예요. 네. R1, R1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요거는 여기보다 작을 거고, 그리고 R3는 요거죠. R3는 여기보다 작을 거고,
네. 뭐 그렇다는 거죠. 이 짝수를 계산을 해봤을 때도 R2는 얘보단 작을 거. R4도 얘보다는 작을 거.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딱 그어져 버리니까 어쨌든 여기에 해당하는 요 차이들은 그 다음 항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다. 여기에서 봤을 때도. 여기에 음, 해당하는 요 차이들은 그림으로 봐도 다 넘어가 되게 돼 있어요. 요 차이들은 다음 항이. 그렇게 넘어가야지, 요걸 다 넘어가야지 결국은 음, 요 가운데 이제 수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한 번만 딱 보고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뭔가 이런 그림을 상상해 봤을 때 뭔가 좀 이해하기 쉽게 짝수 뭐 R2, R4, 짝수 R과 홀수 R을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봤을 때도 무조건 다음 항이 그 전에 있는 RM보다는 크게 돼 있어요. 그게 이 정리거든요. 네. 제가 지금 이제 그냥 그림으로 그린 거를, 어, 네. 정리로 표현을 한 게 그냥 이 식이에요. 이 식이 그걸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증명을 보면은 오히려 증명이 더 음, 와닿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SEN.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서도 뭔가 짝수부터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짝수 SEN을 보면 아까도 그 SEN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지만 얘는 이제 증가 수열이고 어쨌든 수렴을 해요. 그래서 S는 모든 짝수 부분 합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짝수 부분 합이 S2고 S4고 여기였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기에 S에 수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그러니까 SEN이라는 얘는 S보다는 작아요. S보다는 작지만 S를 수렴을 하는 애인 거죠. 그러니까 증가 네. 수열이지만 S를 수렴을 해요. 그러니까 즉 S는 모든 짝수의 부분 합보다 크거나 같아요. 요게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네. S는 어쨌든 모든 짝수의 부분 합보다는 다 크거나 같고 그 반대 홀수를 생각을 해보면 S는 모든 홀수의 부분 합보다는 작거나 같았잖아요. 반대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S는 모든 홀수의 부분 합보다 작거나 같아요. 홀수. 반대로. 왜냐면 홀수의 부분 합이 얘가 이제 S1일 거고, 네. 음, 얘가 이제 네네. 여기까지가 S3, 여기가 S5. 그러면서 점점 S에 이렇게 접근하는 거잖아요. 홀수의 합은. 이러면서 요 S에 접근하는 거거든요. 네. 그쵸? 짝수는 여기서부터 점점 커지면서 S에 접근을 하는 애고, 홀수는 여기서부터 점점 작아지면서 S에 접근하는 애예요. 네. 그래서 홀수의 부분합보다 S는 작거나 같고, 짝수의 부분합보다 S는 크거나 같아요. 네.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곧 S는 이제 Sn과 Sn 플러스 1 사이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뭐 Sn이 홀수, 그러니까 n이 이제 뭐 홀수라고 하면은 n 플러스 1은 짝수일 거고 얘가 짝수라고 하면 얘는 홀수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짝수 부분합이고 둘 중에 하나는 홀수 부분합이니까 어쨌든 S는
그 사이에 있을 거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값일 거잖아요. 그래서 Sn과 Sn 플러스 1 사이에 있다, S는. 이 1, 2번을 그걸 통해서. 그러면 요식을 쓰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Sn 플러스 1,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그러니까 Sn 플러스 1. 요 사이에 S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요런 거잖아요. 네. 사이에 위치를 하는데, S-SN이 요 절대값? 얘는 뭐, 요 차이가 여기가 되겠죠? 얘는 무조건 요 두 개 사이보다 요 절대값보다 작을 거다. 네. 얘가 요 두 개 사이에 있으니까 얘 가에 있는 요 차이, 요 절대 크기보다는 어쨌든 요 사이에 있는 요 절대 크기가 더 작을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요거잖아요. 네. S에서 SN을 뺀 요거. 게 SN 플러스 1에서 SN을 뺀 요거보다 작을 거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은 Bn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결국 얘가 Rn이잖아요. Rn. S에서 Sn을 뺐으니까 Rn이고 얘는 네. Bn 플러스 1이니까 결국 이제 Rn의 절대값은 B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을 거다라는 거. 이런 식을 세울 수 있었던 게 짝수의 부분합은 S보다 작거나 같고 짝수의 부분합은 S보다 크거나 같다. 어쨌든 S는 짝수의 부분합들과 홀수의 부분합들 사이에 있는 놈인데, 요런 놈인데, 요걸 이제 짝수의 부분합, 요게 홀수의 부분합이라고 한다면 요 사이에 있는 놈이니까, 요거 마이너스 요게 이제 Rn일 거고, 요거 마이너스 요게 이제 Bn 플러스 1일 거니까, 그렇게 보면 항상 이 Rn은 B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을 거라는 게 그냥 요 정리예요. 교대값 추정 정리. 요요. 네. 사실 뭐, 네. 네, 어쨌든 그렇고,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쨌든, 음, 네.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좀 그 증명이 그나마 조금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가 직관적으로 뭔가를 주는 증명인 것 같아서 한번 써서, 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 수렴하고 조건부 수렴이에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절대 수렴은 이거예요. 급수. 그러니까 AN의 절대값 씌운 이 급수인데 얘가 수렴을 하면은 절대 수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수렴을 하면 이 급수 AN은 절대 수렴을 한다라고 할 거야라는 게 그냥 절대 수렴의 정의예요. 그래서 근데 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정리가 얘가 절대 수렴이면 얘는 그냥도 수렴을 한다라는 거. 왜냐하면 얘는 그냥 비교 판정법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절대 수렴을 한다는 얘기는 얘가 어떤 수렴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는 그 얘를 BN이라고 했을 때 모든 n에서 이걸 만족을 해요. 왜냐하면 절대값이니까 얘가. 모든 항에서 절대값을 씌워버린 게 절대값 안 씌우는 놈보다는 당연히 크거나 같을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얘가 수렴을 한다는 얘기는 그냥 원래의 급수도 수렴을 한다는 거예요. 비급 항정법에 의해서.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 그죠? 그 교대급수 같은 경우, 음, 뭐 마이너스 n제곱 1,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얘는 수렴을 해? 수렴이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 교대급수는 수렴을 해?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bn을 이걸로 잡고 얘를 써보면 절대값 씌워버리면 얘는 무시해도 되잖아요. 네. 그럼 얘는 그냥 이거거든요. 그럼 얘는 P급수인데 지수가 1보다 크니까 지수가 1보다 크니까 수렴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얘는 수렴. 즉 얘는 절대 수렴. 고로 이거 고로 원래의 얘도 수렴한다고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더 좀 편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교대급수 같은 경우. 그냥 절대값 씌워버리는 얘를 그냥 날려도 돼. 그럴 때 좀 뭔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리다. 그냥 재수 수준에서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 뭐 다른 데 좀 뭐 쓸 때가 있겠죠. 그리고 조건부 수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얘는 수렴을 하는데 절대값 절대 수렴을 하지 않는 경우 그걸 그냥 조건부 수렴의 정의예요.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조건부 수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P급수 이렇게 돼 있는 여기에다가 교대급수가 이렇게 붙은 경우 얘는 이제 아까 교대조합수 그 두 가지 조건 만족을 해서 수렴을 하지만 근데 이제 n분의 1은 수렴을 하지 않잖아요. 얘는 P급수인데 지수가 1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조건부 수렴이에요. 절대 수렴하지 않는데 원래 급수는 수렴하는 그런 걸 이제 조건부 수렴이라고 해요. 네. 이거는 앞에서 말한 정리였고 네, 이것도 재배열이란 게 있는 이거는 그냥 한번 책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냐면 그냥 원래 수렴하는 수열이 그러니까 뭐 AN이라는 그러니까 수렴하는 수열이 있는데 얘를 그냥 원래대로 배치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n제곱분의 1이라는 뭐 수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원래대로 얘를 쭉 나열을 하면은 값수를 이 수열을 나열을 하면은 뭐 1, 뭐 4분의 1, 뭐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그냥 요거 수렴 얘의 급수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수렴을 할 거잖아요. P가 1보다 큰그 P급수니까. 근데 얘를 뭐 이상하게 뭐 예를 들어서 홀수 먼저 이렇게 배치를 해버리고 홀수항 먼저 A1, A3, A5 뭐 배치를 해버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뭐 짝수항을 그 다음에 이제 배치를 해. 그 요런 수열이 그러니까 원래의 수열을 뭔가 재배치를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수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 네. 그 해당 급수. 그러니까 요렇게 그냥 원래대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그 급수를 그러니까 쭉 더하면 뭐 수렴을 하던 수열이 뭔가 재배열한 뭐 n 제분의 1을 뭐 다시라고 할게요. 다시 얘 재배열한 애는 뭐 발산한다. 뭐 음.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도 뭐 읽어봤는데 아니 뭐 어쨌든 무한대로 이렇게 나열돼 있는 수열을 더하는 건데
걔가 그 나열이 된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나열이 됐기 때문에 걔를 이제 AN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배웠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산하는 그 공식을 써서 계산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배열이 틀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식으로 표현을 뭐 할 수는 없지만 규칙적으로 배열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면 뭐 믹스를 할 수 있다면 걔는 그 수열은 무한대로 더했을 때 발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설명을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은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하지만 사실 저도 뭐 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아, 이거 뭐 말장난 아니야? 이거 왜? 그러니까 논리로는 이해가 가는 게 이거를 왜 하고 있어? 라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이제 그렇게 되려면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대급수 같은 경우. 이런 교대급수 같은 경우를 뭐 예를 들어서 교대급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첫 항이 플러스, 그러니까 홀수항이 플러스이거나 홀수항이 플러스라고 했을 때 짝수항은 마이너스일 거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홀수항만 이게 먼저 배치를 할 거야 라는 거예요. 플러스만. 그렇게 되면은 그 논리적으로 플러스인 것만 쭉 배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뭔가 얘가 플러스인 것만 배치를 했을 때 이제 발산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양항급수인 경우에도 이제 급수가 수렴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만약에 얘 같은 경우는 이 양수가 되는 그 수열만 쭉 배치를 했을 때 만약에 발산하는 급수라고 해보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걸 상쇄할 수 있는 음수 그러니까 짝수항에 이제 수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교대급수는 수렴을 하게 되는 그런 교대급수라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요런 경우 요런 경우는 절대 수렴이 아니잖아요. 절대 수렴이 아니잖아요. 그 요거를 예를 들어 보면 마이너스 1에 n-1에 n 요게 이제 an인데 나는 그냥 홀수항만 나열을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이를 나열을 해보면 뭐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 얘는 수렴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얘는. 네. B급수인데 1이니까. 그 말은 곧 요 사이사이에 마이너스 2분의 1 짝수항들이 껴있기 때문에 요런 음수에 짝수항이 껴있기 때문에 얘가 수렴을 하는 거거든요. 이 조건부 수렴이라고 하는 애들은. 근데 재배열이라는 건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냥 난 이렇게 배치를 안 할 거야. 그냥 이렇게 그냥 이 양수의 인 것만 쭉쭉쭉쭉 배치를 하고 음수는 그 뒤에 배치를 할 거야 라고 해버리는 거. 그러면 이게 사실 홀수가 언제 끝날 줄 알고 무한대로 보내더라도 계속 홀수는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뭐 바꿔서 홀수 두 개 나열하고 짝수 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할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요, 요, 요 교대 흡수. 원래는 OX, OX였는데 이렇게 나열을 할 거야. 그런데 뭐 만약에 이렇게 나열을 해서 뭔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는 관계식이 이제 바뀌겠죠. 요게 아닐 거잖아요. 이렇게 나열을 해서 뭐 관계식을 구했어. 근데 이렇게 나열해서 관계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식을 세웠어. AN이라는 식을 세웠는데 요걸 해보니 요거를 이제 급수로 계산을 해보면 발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재배열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개념이고, 그러니까 뭔가 좀,
뭐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보면서. 근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말장난인 것도 같고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뭐 뭔가 명확하게 사실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 재배열에 대한 그냥 개념이나 느낌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책에서 봐도 그냥 뭐 한 페이지가 안 나와요. 설명 얘기도 없고 이제 뭐 연습문제 쪽에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그건 한번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다른 코멘트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게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 음, 어, 녹화가 안 끝났죠. 예.